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를 안보리의 아시아태평양 그룹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 지역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 각각 뽑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의 단독 후보로 나섰고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가운데 180표를 얻어서 이 이사국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이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한반도의 현안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도 지금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을 한 상태고 상임 이사국인 미국도 있기 때문에 이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5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5개 상임 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또 2년 만에 임기를 하는 비상임 이사국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 비상임 이사국에 포함이 된 건데요. 자,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요?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를 방금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부터 1997년에 저희가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번째 임기를 소화한 이후에 또 이번에 다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11년 만에 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국가가 상임 이사국이고요. 예. 10개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과는 다르게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대통령실이 상당히 고무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 글로벌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통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다 이렇게 말했고요. 압도적인 지지로 한국이 선택됐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2번째 셀프 출석을 시도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9시 23분경이었고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청사 1층에서 이제 반부패 수사 2부 검사들과 접촉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출입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앞에 정말 많은 기자들이 있던데 기자들에게 송 전 대표는 무슨 말 하던가요? 네, 이 조사가 불발된 이후에 송 전 대표가 현장에서 기자회견 가졌죠. 예.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게 그런 말이냐. 또 김건희, 최은순 등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녹취록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정근의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시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는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다. 고양이 앞 쥐 같은 모양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주변 사람들 불러다가 억지로 진술 강요하고 민주당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 구속영장 청구할 게 아니라 저를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정치기획수사, 조작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해서 투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 했는데 자진해서 청사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시간에는 예. 정치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매일 실시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 송영길은 어디서 반론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 송 전 대표를 언제쯤 소환할까요? 좀 언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이제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현재까지 돈봉투 최대 20명에게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수수자 규명을 위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닐 거기 때문에 송 전 대표 소환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 뭐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 전 부처가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12,000여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했는데 예. 3년 동안 314억 원 규모 1,866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서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라면서 단죄, 환수를 지시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정부가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 조정, 그리고 추가 감사 계획 등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당이 국민의힘이 보조금 유용단체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아하. 지난 5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이 전장연을 지목했습니다.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교통방해 시위를 한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에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이 사업의 활동으로 보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 특위 3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회의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서 이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하철 방해 시위에 참여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고요. 돈을 벌기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하 의원에 따르면 전장연에 대한 고발은 이 특위와 협력한 장애인단체가 직접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고발 내용 내일 밝히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전장현 여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이 유용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이건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었고 이 사업의 취지대로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원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이 장애인의 권리 홍보 캠페인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현은 국민의힘이 통계를 왜곡하면서 전장현을 향해서 낙인 찍기, 마녀사냥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 발언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자, 묻지마 폭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이 타깃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쓰레기 버리러 나온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10초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예. 이 두 사람 처음 본 사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보면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던 여성에게 남성이 다가가서 다짜고짜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고요. 놀란 여성이 몸을 웅크렸지만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폭행하고 곧바로 달아났지만 이 예.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다른 주민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남자 경찰에서 무슨 말 했다고 그럽니까?
네, 황당한 이유인데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는데 피해자가 내게 욕을 한 것 같아서 때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5시간 전에도 집 주변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에 도망갔던 것으로 또 조사가 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실수라는 취지로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 신청했고 법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 전체가 얼마나 참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또 한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방치되어 있는 환기구에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JTBC 단독 보도인데요. 예.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주민이 환기구에서 4m 가까운 깊이의 지하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9시쯤에 60살 여성이 이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예. 합판이랑 나무 막대 몇 개로 덮여있는 분리수거장 앞에 있는 바닥을 통해서 추락을 한 건데 예. 심지어 이 위에는 검정색 고무 매트가 덮여 있어서 여기에 뭐 구멍이 있는지 추락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하고요. 예. 이 3.5m 아래로 떨어진 여성이 팔에 지방층이 보일 정도로 찢어지고 뼈는 부러지고 금이 가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LH가 매입해서 예.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예. 이 바닥에 환기구가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LH가 관리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고요? 자, LH가 그럼 매입을 해서. 매입을 네,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LH가 어떻게든 설명을 좀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LH는 지금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마감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로 LH에게 넘어왔다라면서 이 책임을 시공사에게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지금 입주민들이 항상 애 손잡고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